사실은 저희가 다른 주제로도 한번 초대해서 듣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세돌 구단이 1국 처음 졌을 때 그 다음날 조간신문, 유력신문 일면에 거기에 대해서 기고를 했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희가 오늘 이 세계 대국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고요. 다른 얘기들도 좀 시간 되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글 쓸만합니다. 예. 2011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거의 지금 5년 가까이 흘렀고요. 지금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예. 농담으로 아플 새 없다. 좀 바쁩니다. 네. 그래서 바쁜 바람에 병 생각 않고 그냥 글 쓸 수 있습니다. 예. 글 쓰는 일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건 좀 과한 얘기고 예. 작가가 글을 안 쓰면 사실 사는데 별로 맛이 없죠. 예. 그래서 좀 열심히 쓰려고 하죠. 네. 병원에 가서 뭐 검사나 치료는 아예 안 받으신다면서요? 이 글 쓰는 거하고 네. 치료하고 양립이 안 돼요. 특히 저는 소설가라서 예. 장편 소설 하나 쓰려면은 사실 싸움터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그 진단 결과, 치료 결과에 대해서 일미일이 하다 보면 사실 그걸 못 씁니다. 그래서 한쪽을 그냥 선택하시고 그 길로 밀고 나가시는 거군요. 제가 볼 땐 나이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나빠지지는 않으시고요. 다행히 몸이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 나빠지겠지만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을 열심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둑도 좋아하신다면서요? 굉장히 잘 두시고요. 예, 동네 바둑에서는 잘 둔다는 소리를 듣죠. 네.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 차이가 워낙 큰 분야라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 첫 대국 졌을 때 그때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은 역시 인공지능의 특기를 지녔고 이세돌 구단은 사람의 특기를 잘 드러낸다고 이제 한 느낌 받았어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엿보는 하나의 창문 비슷한 창문을 엿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미묘한 특질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둑을 대할 때 보면 자기 말을 살리는데 굉장히 마음을 써요. 예. 집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둑이 늘어나면은 점점 집 계산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대마도 버릴 땐 버리는데 직업 기사들도 사람의 그 본능, 자기 말을 아끼는 본능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애착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왜 애착이 있냐면 사람은 구체적인 거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10만 원이라도 5만 원권 딱 주는 거하고 예. 10만 원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대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처음에는 말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언뜻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세돌 구단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이기려니까 또 거기에 뭐 일정 부분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같이 두는 것 같지만 사람한테는 어떤 자기 말을 아끼는,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 같은 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관심과 정과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위에 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슷한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냉정하게 계산할 때는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알파고가 자기의 작은 말을 상대를 잡고 큰 말을 잡히도록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제2국에서였는데요. 예. 쳐다봤어요. 예. 과연 실속 아니냐. 예. 나중에 보니까 알파고는 그 작은 말을 버리고 큰 말을 버리고 선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득을 약간 본 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흥분했죠. 알파가 실수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내재한 겁니다. 구체적인 거, 자기와 이렇게 손때가 묻은 것 이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파고는 그냥 냉정하게 계산만 하는 거고 그렇죠. 이득만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마 알파고도 인간의 그 기보를 보고 공부했으니까 예. 인간의 그런 특질이 들어있을 텐데 네. 그 정도가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네. 예. 저는 이번에 그 AI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과학기술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어쩌면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존재가 처음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충격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상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세팅이 예. 좀 미묘해요. 사람은 무엇을 상황을 갖다가 자기와 자기가 맞서는 상대편으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아이들 먼저 누가 좋은 사람이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묻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바둑을 둘 때니까 알파고가 그 상대 적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예.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대국이 그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은 거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이 방송 자체도 인공지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방송에서 하는 일 실제로 거의 없잖아요. 네. 다 그거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되는 건데 컴퓨터 속에 들은 그 프로그램들이 다 인공지능이니까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어왔죠. 네. 사실 운전할 때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길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참으로 원시적인 인공지능인데 네.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인공지능 그 말을 살피면 사람이 만든 지능 아니에요. 네. 우린 지능이 있잖아요. 예. 그 지능을 돕기 위해선 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연장이라고 보내는 겁니다. 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그럼 알파고가 인간보다 뛰어나냐 하면은 예. 알파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한 가지 일만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바둑의 전문가입니다. 또는 뭐 체스의 전문가라든가. 근데 우리는 무엇의 전문가인가요? 생존의 전문가예요. 우리 생명체니까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살아남는데 전문가예요. 살아남으려면은 수많은 기능들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뇌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능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에 맞도록 그렇게 배분해야 되니까 생존에 직접 관계가 없는 바둑 수 읽는 거 예. 여기는 어느 정도만 하면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놀라운 거는 전문적인 그 바둑 그 시스템에 인공지능에 우리 여러 가지를 잘하도록 해가지고서 두루뭉술한 이 지능이 네. 그것도 견딜만하게 잘한다는 것이 감탄스럽죠. 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희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예. 선생님, 그 사람마다 주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선생님은 소설을 쓰시는 게 주요 기능일 테고, 예. 저는 앵커라는 게 주요 기능일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소설도 지금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소설도 벌써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좋은 문체하고 좋은 주제들을 조합해서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주요 기능을 위협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앵커가 저보다 더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이러면 우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은 다 남겨주고 예. 남는 시간, 정력, 자원을 예. 다 내쓰면 되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단 200년 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앵커라는 직업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네. PD도 생기고 예. 여기 기술자들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컨대 100년 전에는 직업운동선수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예. 황소꼬리 잡는다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씨름꾼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한 번 하고서 예. 거기서 우승하면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뭐 연극, 영화, 가요 뭐 이런데 다 이거 바둑까지 이렇게 예전에 없던 직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걸 다 넘겨주면 네.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 즐기는 것들이 직업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더 차원 높은 뭐 일자리들이 오히려 일들이 생길 것이다. 예, 사람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느냐. 예. 그래가지고서 맨날 올림픽 하고 뭐 월드컵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월드컵 자체 내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조그만 공 갖다가 잘 차고 조그만 그 상자 속 골이라고 불리는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게 내재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그건 사실 동물도 더 잘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제일 잘하면 메시, 호나우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위협한다고 이게 걱정하는 것이 태반이죠. 네. 물론 걱정할 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얘기되는 그런 수준이거든 걱정은 안 돼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금까지 과학 기술들은 인간이 통제 가능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슈퍼컴퓨터 이른바 뭐 강 AI라고도 하고요. 초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들이 2040년쯤 되면은 자율성까지 가져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더 뭐 완벽한 지능이나 육체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오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자나 과학 소설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나왔다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덕적 존재이면은 도덕 존재이므로 도덕에 맞게끔 행동하면은 네. 그것도 저는 그렇게 비관할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미리 당겨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당장 일도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 지금 AI 기술을 발전시키자고 지금 조금 전에 최양희 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AI가 만약에 그렇게 두려운 거라면 예.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그만두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걱정하는 것은 직업이 걱정하는 겁니다. 과학 소설가들은 예. 그런 거를 앞당겨 걱정을 하죠. 예.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선생님 뭐 역사 소설도 쓰시고 과학 소설도 쓰시고 했는데 지금 요즘은 어떤 소설 쓰고 계십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소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 잘 알려진 보수 논객이시고 시장 경제 신봉하시고 자유주의자이신 걸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소설 쓰시면 상당히 논쟁이 있겠는데요. 논쟁, 제가 바라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저 다른 방향에서 보는 분들은 비판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소설 자체는 재미있어야 되는 거니까 독자들이 읽고 재미있으면 사실 그거로 정당화가 됩니다. 예. 왜 그 주제를 고르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이렇게 생존해서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초석을 놓으신 분에 대해 가지고 합당한 평가를 해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고 그리고 합당한 평가를 해야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남을 폄하하고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술, 학문 그 차원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작가니까 네. 소설로 그것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의 삶이 공도 있었을 것이고 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균형 있게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 허물을 드러내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치고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우선 예. 정치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기에 이제 실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도 인간적으로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따뜻한 것이 나온다고 봐요. 이제 그런 걸 보살피는 것,
이제 작가의 몫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버린 사람들을 거두어 가지고 그 참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작가의 임무다라고요. 네. 세상에 다 버렸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삶을 다시 조명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면도 나에게는 보이더라 하고 내놓는 거죠. 예. 평가야 물론 독자의 몫이고.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현실 정치,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조언, 구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공천 때문에 다들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통과 의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새누리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야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은 그 공천을 위해 가지고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가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내세웠거든요. 그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주도하셨죠. 근데 그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인들은 거의 들어올 틈이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그 혁신위원회에서 재작년 겨울에 그걸 내놨으니까 그걸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면은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안 타 보니까 그걸 주장한 김무성 대표가 오히려 발목을 붙잡힌 형국이 됐죠. 네. 새누리당이 지금 뭐 공천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총선에서 뭐 150석도 못 얻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생님? 원래 정치권에서 그렇게 싸움하는 게 그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즐깁니다. 예. 욕하면서 즐겨요. 예. 큰 문제 없으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김종인 선생님이 아주 능란한 정치인이라는 걸 이번에 잘 드러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선생님의 원맨 쇼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즐기잖아요. 네. 지금 요새는 대중은 정치도 연예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연예적인 성격이 있으면 욕하면서 같이 즐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좀 살기 어려운 때 그런 정치가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트럼프 모습 보고서 예. 욕하면서 즐기잖아요. 네, 네. 예. 순기능도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이해찬 의원 공천 안 주고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게 저는 그 문재인 대표와 이해찬 그 의원 사이에 네. 관계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이제 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있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뭐 안 그런 거 없이 김종인 선생님이 혼자서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천정배 저쪽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예, 김한길. 거기는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혼자 남더라도 버티고 가야 돼요. 네. 이번에는. 예. 국민이 그걸 원하잖아요. 예. 또 타해보면은 예. 정말 비참해지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한때 6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비참해지잖아요. 그 한때의 지지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계산만 하면 안 돼요. 네. 정치적 지도자는 한때 혼자 헐벗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하셔서 마음에 두신 작품들 다 끝까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